아이가 낳으면은 돈 들어온다. 자녀당 뭐 몇십만 원 주는 게 고맙지만 별 의미 없고 진짜 부모한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왜 남자만 일해야 돼? 나도 일해야 돼. 나도 내 미래가 중요해. 사람들이 집 밖에 안 나가고 집에 갇혀 있으니까. 오늘 영화관 데이트 하자. 근데 아기가 있어요. 저녁 8시인데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난 영화관은 못 가지. 야야야야야. 이게 뭐 아침 방송이에요? 외국 갔다 오는 우리 353 멤버들 어디 갔다 왔어 그동안? 없었어. 아니 나 다 봤어. 나 다 봤어. 드디어 교체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동안 너무 고생했고 이렇게 쉽게 나를 버린다니 아주 그냥 쉽게 안 버렸어. 잘 안 봤구나. 어렵게 버렸어 우리가. 이렇게 버렸어. 고민을 많이 했어. 자꾸 뻥 떠내고 해외 많이 나가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보다시피 오늘도 사실 너 대신에 게스트 분들 초대했는데 형도 일본 갔다 왔잖아. 나 이제 만날 동생은 일본 여자랑 결혼을 했거든. 아 축하해. 축하해요. 근데 그 가족은 지금 이탈리아 며느리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게요. 3명인데 다 외국인. 아니 이틀이 인기가 없어? 3명? 몰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아 이렇게 또 우리 또 354에 또 우리 멤버들이 그런 있지만은 반가운 친구 2명이 왔어요. 다니엘 잘 모르지? 그냥 처음 뵀어요. 처음 뵙는 거. 다니엘은 한국에 있으면서 외국인 안 만나? 우리 둘 빼고 아는 사람이 없잖아. 누구세요? 이렇게 대놓고 물어본다고요? 물어본다고? 와. 요즘 너보다 더 유명해. 마상이다. 진짜. 저는 알고 있지만 우리 354 구독자들 위해서 각자 한번 소개해주면 감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스페인에서 온 가수 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에서 온 야스민이라고 합니다. 한국 온 지 8년 됐고요. 한국에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오 반갑습니다. 한국어 발음이 너무 좋아. 요즘 잘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서 나 다른 일 준비해야 돼. 한국에 산 기간 따지면은 이 둘이고 합치면은 내가 조금 더 오래 살았거든? 근데 부러운 게 결혼했어 한국에서. 그치 두 분 다 결혼하고 아이도 있고 하니까 너무 부러워. 나 아예 없어요. 결혼한 지 몇 년 됐지? 한 6년? 되게 어릴 때 결혼하셨구나. 23살 때. 아까 남편분도 네. 같이 오셨는데 엄청 미남이시죠? 그러니까요. 모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결혼했지. 빨리 잡으려고. 그럼 야스민 씨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거의 5년 됐는데 아이도 있어. 아이는 있어요. 몇 살? 한국 나이로 5살이에요. 사실 초대해드린 이유 오늘 저출산 얘기하려고 우리. 맞아요. 그래서 남자끼리만 얘기하는 게 아닐 것 같아서. 요즘 한국 가면은 되게 경제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지금 최하. 거의 최하이고 나면 홍콩이랑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 두 분 나라 어때요? 요즘 아이 많이 낳나요? 원래 이집트는 옛날에는 진짜 많이 낳는 편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물가도 많이 비싸지고 그래가지고 안 낳으려고 하더라고요. 출산율 그래도 거의 2% 이 2명 나오지 않아요? 숫자 가지고 얘기하시면 저는 모르지. 숫자에 약하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알기로는 이탈리아는 1.2, 1.3 정도 나오고 독일이 1.5 정도 나올 거고. 조금 낮아졌어 다시. 1.4, 1.3. 아마 인도는 이 정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경제와 영향이 뭐할까 해서 옛날 조사를 해보니까 인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출산율이 높았고 인도도 사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옛날을 이집트랑 비슷하네요. 그러면 상황이. 이집트에서 저출산이라는 단어 있어? 요즘 약간 사회적인 이슈 아니겠지? 있긴 있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약간 문제로 파악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옛날이랑 비교했을 때 옛날 너무 많이 낳는 편이었어가지고 약간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왔어가지고 문제였는데 최근은 약간 정상적으로 낳고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나 스페인에도 궁금한 게 스페인에도 뭐 규제 같은 거 있었어? 인구에 대한 정책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한국이랑 history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정쟁이 더 있었고 dictatorship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점점 나아지는 거잖아요. 어떤 조사에서 2050년에 탑3 저출산이 스페인, 일본, 한국. 스페인 예상 못했다. 지금은 18% 떨어졌고 계속 떨어지는 상태인데 뭐 때문인지 딱히 얘기를 하자면 솔직히 돈 때문이죠.
돈에 공통적으로 다 그럴 것 같아요. 이집트도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부러 안 낳는 것 같아요. 이집트도. 유럽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지금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들은 모나코, 안도라. 근데 어차피 둘 다 도시국가고 몰타 그리고 그리스랑 스페인. 그리스랑 스페인 되게 낮아. 출산율 낮은 나라 있지만 출산율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알아? 1등. 지금 1등이 나이지리아야. 나이지리아가 6.5%래. 지금 출산율가 엄청 높대. 그리고 출산율이 탑 10 나라가 다 아프리카야. 근데 스페인은 왜 그러니까 돈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 거예요? 어떤 아이를 키우려면 한 아이는 한 달에 70만 원 돈을 내야 되는데 월급은 대부분 170만 원이에요. 근데 월세도 너무 높고 그럼 물가가 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를 3명 중에 한 아이는 완전 가난한 poverty risk. 완전 높은. 약간 빈곤 위험성이 있는. 네. 근데 독일 보니까 이를테면 출산율이 하락한 큰 이유 2개 있는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복지가 좋아지니까 노후를 위해서 굳이 아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의미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사실 내 노후가 곧 아이가 되니까 아이 많이 낳을 수밖에 없었는데 복지가 도입되면서 솔직히 더 이상 그럴 필요가 딱히 안 느껴지는 거. 그리고 이제 60년대 아무래도 피임약이 많이 발달되면서 뭐 콘돔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알약도 나오고 하니까 그건 정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페인에서도 비슷한 게 옛날에 우리 뭐 할머니 세대도 그렇고 우리 엄마 세대까지 아이가 낳으면은 돈 들어온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일할 수 있어서 우리 할머니가 막 6살 때부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도 5명인가 6명인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많이 낳았죠. 근데 우리 세대에 막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막 16살 때까지 일을 못하고 그리고 16살 때 또 막 아무거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 들여오는 게 보다는 돈 다 써야 되는 거죠. 라라가 말한 게 진짜 너무 재밌어. 진짜 옛날에 조금 더 지금보다 여기 조금 더 농경 사회였고 그래서 진짜 아이 생기면 돈이 들어온다는 말이었고 요즘은 반대야. 요즘 아이가 생기면 돈이 나간다는 거지. 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출산 된 이유 하나 더 있어요. 약간 교육적으로. 이제 옛날에는 교육 잘 못 받았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낳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여자들이 약간 깨 있는 상황이고 교육도 잘 받고 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왜 남자만 일해야 돼? 나도 일해야 돼. 나도 내 미래가 중요해.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일하면서 애기 키우는 것보다 삶이나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더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는 어땠어요? 코로나 때는 그 출산율이 뭐 농담으로 약간 보면은 사람들이 집 밖에 안 나가고 집에 갇혀 있으니까 초반에는 그랬어. 맞아요. 특히 이제 한국을 보면 저출산 이유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 그거야. 특히 대도시에서 같이 보낼 시간이 많지 않지. 맞아요. 한국은 대부분 사람들은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에 뭉쳐서 살잖아. 그럴수록 부부는 진짜 같이 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없어. 알비 입장에서 아이들이 있을 때 이게 좀 힘들더라라는 게 혹시 있어? 키우는 게? 아이들 낳는 게 내 입장에서 최고의 행복이니까 사실 당연히 생기자마자 너무 좋은데 냉정하게 돈 따지고 그러면 일단 일을 많이 할수록 힘들지. 애기 보고 싶으니까 힘들고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계속 있지. 왜냐면 애들 부모님 필요한데 그리고 아이들도 사실 남한테 맡기기가 쉽지 않아. 맞아요. 첫 번째 그 사람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모르겠고 세 번째는 비싸. 내가 원래 우리 와이프가 일을 했었어. 와이프가 이제 시간 간사였고 대학교에서 우리 아이를 낳았어. 근데 와이프가 그래도 계속 일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모 부르자. 근데 이모 최소 서울에서 월 250, 300이야. 근데 우리 와이프 월급은 그때 150만 원이었어. 그럼 뭐 와이프 월급보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모 써요? 저는 안 써요.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돈도 돈이지만 뭔가 마음적으로 아마 알베르토 오빠 그걸 공감할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 해도
마음적으로 변하진 않거든요. 계속 생각하게 돼요. 이 사람이 아기를 잘 보고 있을까? 내 아기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겠고. 한국 친구들이 계속 아이 나면은 엄마가 집 근처에 이사 오거나 그 부부가 엄마 집 근처에 이사 가는 게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포기하지 못하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도 되나? 아기 아직 부모님밖에 없잖아요. 헤어지면 어떡해요? 지금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 이제 가족한테 부탁해가지고 예, 할머니 보통 이제 주로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일 안 하는 시간에는 제가 이제 보는 식으로 예, 하고 있어요. 스페인 제일 이상한 것 같아요. 제일 달라. 베이비시터 없어요. 아, 없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쓰고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3살 때까지였지만 저출산 문제 때문에 2살까지 그 내려가지고 공립학교 입장 나이가 2살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학교에서 맡기는 거예요. 공립이니까 막 돈 안 내도 되니까. 따로 추가 비용이 발생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거의 저녁까지 맡길 수가 있나? 한 5시, 6시? 5시쯤? 여기랑 비슷하네요. 왜냐면 저도 어릴 때 저희 부모님 둘 다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유치원 다닐 때부터 거의 진짜 빨리 집에 간다 해도 5시? 그런 식으로 이제 유치원인데도 만약에 저녁인데 부모님들이 서로 막 예를 들면 오랜만에 우리 오늘 영화관 데이트 하자. 근데 아기가 있어요. 저녁에 8시인데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난 영화관 못 간지 마지막으로 봤던 게 마르시안이었던 것 같아요. 저 이제 간 나라에서 출산율 높이기 위한 정책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베이비시터, 이 돌보험이라고 하나요? 누구 애기 봐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을 주면 좋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매년 5천만 원 정도 주면 그러면 오케이 나 일 안 하겠다 하는데 그런 돈을 안 주니까 사실 자녀당 뭐 몇십만 원 주는 게 고맙지만 별 의미 없고 많이 나오진 않아. 진짜 부모한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어느 정도 저렴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고용할 수 있는 거. 돈보다 약간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아니면 스페인처럼 한국에 또 생기고 있어. 요즘 애기 맡길 수 있는 그 센터가 있는데, 근데 스페인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돈을 거의 안 내고 전문가들이 애기 봐주는 거 있으면 저는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 그럼 나쁘지 않지. 스페인에서 제가 다녔을 때 아침 6시부터 그래서 아침도 먹이고 점심도 먹이고 그 오후 5시까지 거기 있었어요. 근데 시설도 시설이지만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게 그것도 있잖아요. 부부끼리 아기 때문에 약간 사이가 안 좋아지지 않나요? 오빠 어때요? 아, 우리 많이 오히려 더 좋아졌어. 아 진짜요? 더 화목해졌어. 그럼 끝. 그러니까 한국은 생각하는 아직까지 독방 육아 때문에 그 스트레스나 그런 갈등들이 아직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근데 한국 남자들도 엄청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실 육아도 많이 같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라는 거 직업으로 인정이 안 되잖아. 그러면 나중에 연금이나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회사원처럼 그걸 못 받아. 그리고 사회적인 인정도 아직까지 못 받아. 그러니까 다른 아주머니들 만나면 일이 뭐예요? 아, 나 여기 어디 회사 차장 나 이거인데 너 뭐예요? 아, 난 주부 나 애기 봐. 약간 인정 못 받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기 낳고 어떤 사회적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독일은 또 육아휴직을 한 3년까지 쓸 수는 있어요. 남편이랑 아내랑 같이 합쳐서 쓸 수는 있어요. 3년까지. 거의 각자 1년 말 1년 말이네. 그리고 유급이야. 아니. 그렇지. 월급 다 못 받지만 어쨌거나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 또 하나는 아동 지원금 같은 거예요. 올해도 독일에서 그거 다시 높아졌어요. 그래서 18세까지 매월 250유로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누구나 아이 한 명당. 개인으로 봤을 때는 뭐 경제적 이런 것도 있지만, 근데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출산율이 사망률보다 좀 높아야 이게 경제가, 왜냐하면은 인구가 이거 있어야 10년, 20년 뒤에 그 경제를 돌아갈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은 인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947년에 독립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 인구가 3억이었어요. 독립 받자마자 되게 행복하잖아요. 우리 자유국가다. 앞으로 30년 안에 인구가 2배로 올라갔어. 아무 정책도 없고 아무 규제도 없었어요. 그래서 70년대 인도에 되게 유명한 정책, 함도 하마리도, 우리의 둘라는 행복한 가족은 2사람의 아이 2명. 그러면 좋은 교육이랑 좋은 뭐 복지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직장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눈치 안 보게 얘기할게요. 임신할 때부터 일단 그 기간이 있잖아요. 아기 낳고 나서도 키우는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눈치를 많이 주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하고 싶어도 주변에서 뭐 이제 회사에서 임신했냐, 뭐 아기를 낳을 거냐 그런 식으로 그럼 다른 사람 알아봐야겠다라는 식으로 그런 문제도 있고 낳았다고 쳐요. 네, 낳았는데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아기 낳았는데 이렇게 바로 일을 나간다고? 그럼 아기는 누가 봐? 이런 거. 이런 압박감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래도 아빠보다 더 책임져야겠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낳는다고 해도 뭔가 두 번 다시 생각 안 하게 돼요. 둘째는 없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일 바로 했거든요. 3주 안에. 아기 낳고 3주 안에 바로 나갔어요, 일을. 그래서 이제 일하면서도 죄책감도 많이 들고. 근데 아기만 본다고 해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것 같고 저한테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생각 안 하게 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이 시대에 아이가 물론 낳고 싶으면 낳을 수 있고 막 되게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은 아이가 낳는 게 저한테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직 안 낳고 싶지. 아직. 아니 이 시대 상황이 너무 불안하잖아요. 글로벌 워밍 더 있고 돈 때문에 다 이 세상에서 다 망가지는 거고 정쟁 이렇게 여기저기 엄청 많이 나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는 너무 불안해지면서 제가 아이가 나잖아요. 그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제가 아직 돈 부족해서 그 아이에게 하고 싶은 것 다 해주고 싶은데 돈 없으면은 어떡하려고 뭐 못하잖아요. 그러면 더 미안하고 사실 저도 그 질문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저출산이 왜 문제일까? 나 대답하고 싶어요. 일단 스페인에서 대부분 다 공짜예요. 메디컬, 뭐 학교 그리고 연금도 꽤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요즘은 아이가 안 나니까 나이 있으신 분이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일을 거예요? 해야 되게 은퇴를 못 하고 그리고 그 은퇴 나이도 올리는 연장하고. 그래서 우리 엄마도 지금은 58이신데 언제 은퇴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공무원인데도 언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은퇴해더라도 연금은 얼마나 나올 건지도 모르시는 거. 우리 엄마가 그런 문제 있으면은 우리 세대는 어떻게? 우리 세대 아마 연금을 못 받는다는 세대라고 지금 많이들 얘기하죠. 그리고 시골도 문제예요. 아이가 털털털 나면서 학교들이 없어지고 아이들 병원들도 없어지고 그러면 그 아이가 학교나 병원을 가야 되면은 주변에 있는 마을이나 도시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다 몰리게 되잖아요. 다 죽게 돼요. 그럼 그것도 나라의 문제잖아요. 나라 다 대답을 했던 것 같아. 사실 저출산의 문제. 사실 지구 전체를 봤을 때 어떤 나라 개념과 상관없이 봤을 때는 저출산은 문제 아니죠. 오히려 지구에 좋은 거죠. 지금 너무 잠깐만 단어 쓰기 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분리시키는 건데 지금 우리 지구가 이 정도 인구 사람이 담당하기는 너무 많아, 힘든 지금. 거예요. 이제 나라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저출산이 문제 되는 거죠.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피라미드였는데 이 세대가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은퇴하고 연금을 받아야 하는 건데 이제 버크스로 이제 바뀌니까 우리 세대는 더 이상 연금을 못 받는 거라는 건데 게다가 이제 또 평균 수명이 또 길어지잖아요. 100세까지 사는데 한국에서도 60세쯤에 이제 은퇴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40년 동안 뭐 하지? 근데 최근 들어서 이 교육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깨 있는 상황이어서 비혼주의자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결혼을 해도 나 애기 안 낳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존중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안 좋게 보고 있는 현상이 있긴 있어요. 반대로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오히려 우리는 30살 때 결혼하잖아? 그런 친구들이 야 미쳤냐? 왜 그렇게 빨리 해? 돈 있어? 돈 있었어? 내가 결혼했을 때는 친구들이 결혼한다고? 너 사고 쳤지 바로. Yes! 사고 안 쳤어 내가. 진짜로? 라라는 진짜 일찍 했잖아. 왜 그렇게 빨리 했어? 저는 사랑 때문에 코가 좀 커지고 있어. No. 제가 봤을 때 라라의 돌의 그 스페인 친구랑 비하면 되게 일찍 결혼한
편이에요. 엄청 일찍했지. 제가 같이 학교 다녔었던 친구들 중에 제가 제일 먼저 했고 난 우리 학교 친구들에 나만 결혼 안 하고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저희는 만나고 나서 3개월 만에 우리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저 만나러. 근데 시어머님, 오빠의 엄마 긴장된다. 저한테 라라야 이왕 김에 부모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냥 결혼해. 결혼해버려. 그냥 결혼해버려. 시어머님이 저는 그거 제일 긴장되었는데 막 그 북한 드라마 엄청 많이 봤기 때문에 김치 맞을 줄 알았지. 봉투에 돈을 넣어가지고 헤어져. 이거 가지고 꺼져. 처음 만났을 때 시부모님이 저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그냥 결혼하자. 뭐 결혼해.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는 준비 안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해요. 라라가 목소리가 아, 들어보고 싶어. 예술이야. 이 노래를 한번 우리 PD님은 깜짝 와 노래 진짜 잘해.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와, 대박이다. 두 분이 오늘 어땠어요? 사무사 나오니까.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많은 정보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각 나라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있다는 거 너무 좋았고. 저는 솔직히 시작하기 전에 너무 막 긴장돼가지고 한국어를 아직 너무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 친절하게 매력 있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고 좋은 사람들이 만나게 됐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나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요.